프랑스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목받던 IQ 합산 총합 380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쌍둥이 자매가 프랑스 최고 대학을 등지고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옹, 이 좋은 날 왜 울어? 쌍둥이 동생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수학도, 과학도 아닌 바로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한 천재 쌍둥이 자매의 놀라운 이야기, 마리와 마리옹의 감동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제 동생 마리옹과 저는 14살 생일을 기억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케이크와 촛불, 선물이 가득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파리 그랑제골 총장실에서 부모님과 교수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마리와 마리옹은 우리 대학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입니다. IQ 총합 38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교육위원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장의 말에 부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저와 마리옹은 표정 변화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 내리는 파리의 회색 하늘을 프랙탈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양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답을 찾는 게 더 재미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창밖만 바라보고 질문에는 완벽하게 대답하지만 단 한 번도 웃거나 울지 않아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둘만의 언어로만 의사소통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죠. 표정을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얼굴 근육 움직임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 단순했고 감정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길에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기 로봇 쌍둥이 간대. 감정이 없다던데. 사실이었어요. 저희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습니다. 5살 때 저희는 미적분학을 독학했어요. 6살에는 양자역학 기초 이론을 공부했죠. 7살에 세계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10살에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성인들을 제치고 공동 금메달을 땄습니다. 12살에는 유럽 물리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수상 경력 뒤에는 텅 빈 방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은 책과 노트북, 실험 도구로 가득했지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만 있었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상인가? 마리옹에게 물으면 그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정상이라는 건 통계적 다수에 속하는 것이야. 우리는 명백히 정상이 아니지.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어요. 저희는 5살 때부터 미러라 부르는 자매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수학적 개념과 물리 현상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였죠.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심리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심리학자는 저희를 언어적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득해도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섬 말이에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치료사를 데려오셨죠.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저 서로에게 안전함을 느꼈을 뿐이죠. 마리, 너희는 특별해. 13살 생일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특별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단다. 너희는 지금 행복하니?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였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계산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는 마리옹과 눈빛을 교환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빠.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는 꿈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웃는지, 왜 웃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꿈이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한 달 후 부모님은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랑제골에서 특별 입학 제안이 왔다고 했죠. 14살의 나이에 천재 트랙으로 입학하는 최연소 학생이 될 수 있다고요. 저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상, 또 다른 타이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저희가 천재인 건 알았지만 사람으로서는 어딘가 불완전하다고 모두가 말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랑제골로 가는 그 길이 저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랑제골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딘 날, 파리의 가을 햇살이 석조 건물에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14살의 제가 손에 든 노트북은 무거웠죠. 입학식에서 총장은 우리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마리와 마리옹 듀부아. 우리 그랑제골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이자 유럽을 뒤흔든 천재 쌍둥이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죠. 저희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한 표정이었죠.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살짝 찡그리는 표정.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첫 수업날 제 옆자리는 항상 마리옹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길 두려워했죠. 교수님들은 우리의 답변에 탄성을 내뱉었고 레포트에는 항상 A+가 적혔어요. 하지만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연결감이었죠. 교실에서 우리는 별이었지만 식당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식당에서 항상 구석자리에 앉았죠.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아 헤매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건 대부분 저기 천재 쌍둥이 온다는 식의 속삭임이었죠. 학기가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구에 참여했어요. 15살에 양자 컴퓨팅 논문을 공동 발표했고 16살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언론은 연일 우리 성과를 보도했고 학교는 우리를 홍보 포스터에 실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지? 나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어느 날 밤 마리옹이 미러로 말했어요. 미러는 우리만의 언어였기에 마리옹이 실제로 불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사용한 표현은 더 복잡했죠.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측정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을 거예요. 우리는 숫자와 공식 속에서는 자유로워.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17번째 생일, 부모님이 그랑제골로 찾아오셨어요. 학교 카페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주셨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여기서 행복하니? 저는 마리옹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숫자만큼이나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천재성은 축복이자 저주였죠.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주었지만 그 세상과 소통할 능력은 빼앗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닫힌 세계에 균열을 만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마르셀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그랑제골 심리학과 석좌 교수였죠. 17 생일 이후 학장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리옹. 들어오너라. 마르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어요. 다른 교수들과 달랐죠. 우리를 연구 대상이나 트로피처럼 바라보지 않았으니까요. 너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양자역학에 관한 논문도 읽었어. 뛰어나더구나. 저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은 이미 식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학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야. 교수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너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단다. 마리옹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너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수학도 물리학도 철학도 아닌 영역이었죠. 우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했죠. 그렇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는 너희를 우리로만 정의하는구나. 개인으로서의 나는 없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와 우리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저는 마리옹 없이 마리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미러 언어를 분석해봤단다.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놀라운 언어야.
논리적 정밀함이 뛰어나지. 하지만 감정 표현을 위한 어휘는 거의 없더구나. 맞아요. 미러에는 슬픔, 기쁨, 사랑과 같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감정들은 불필요한 노이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천재성과 소통 능력은 별개란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너희는 천재지만 소통의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우리는 정상인가요? 교수님은 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상이 무엇이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란다. 너희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글은 말이야. 그날 밤 마리온과 저는 미러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게 될 그 새로운 언어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랑제골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이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로 붙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다중언어 사회의 인지적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행사였지만 마르셀 교수님이 특별히 권해주셨어요. 너희에게 도움될 거야. 특히 한국에서 오신 박정훈 교수님의 발표를 주목해보렴. 그날 저희는 강연장 구석에 앉았어요. 발표자가 5명 있었는데 세 번째가 박정훈 교수님이었죠. 키가 크고 둥근 안경을 쓴 분이셨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명확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과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박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글 자모를 보여주셨어요. 나 달라 어고. 처음 보는 기호들이었지만 어딘가 기하학적 질서가 느껴졌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철학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기하학적 원리와 우주론적 사상이 결합된 과학적 문자죠. 마리온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자와 과학의 결합이라니 흥미로웠죠. 최근 5년간 우리 연구팀의 결과 한글 학습자와 비학습자의 뇌활동을 비교했을 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정서적 표현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어요. 특히 감정 어휘 인식과 사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학술 발표에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죠.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한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소리 단위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개체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유사하죠. 마치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한글이 정말로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가 물었어요. 말이 뒤부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쌍둥이 자매 마리옹이에요. 박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 천재 쌍둥이군요. 저는 약간 불편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은 저희를 천재 쌍둥이로만 알아봤으니까요.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된 질문을 했죠. 교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은 제 질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듯 했어요. 깊은 공감이 담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두 분은 이미 뛰어난 지성을 가졌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저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는 너희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어. 한국에 와보지 않겠니? 그날 밤 마리온과 저는 처음으로 미러가 아닌 한글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우리는 처음으로 자매 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 인생에서 학문적 성취가 아닌 온전히 저희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총장실로 찾아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농담하는 거겠지? 르파주 총장은 안경을 벗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는 그랑제골의 자랑이야. 프랑스가 자랑스러워하는 인재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하지만 저희는 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저희가 휴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캠퍼스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어요. 교수들은 면담을 요청했고 총장은 2번이나 기숙사를 직접 찾아왔죠.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저희가 갑자기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적 문제가 되었나 봐요. 마리옹, 정말 생각해봤니? 지금 너희가 하는 연구는 노벨상감이야. 한국은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총장님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저희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도 저희를 인터뷰하려 했어요. 기자가 기숙사 앞을 막아섰죠. 뒤부와 쌍둥이, 정말 그랑제골을 떠나는 건가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천재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는 다음날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천재 쌍둥이, 그랑제골 떠나 한국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예상대로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컸죠. 말이 너희 경력에 흠이 될 수도 있어. 우리 딸들이 그랑제골을 그만두고 동양의 작은 나라로 간다면 과학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어요. 이게 정말 너희가 원하는 거니? 네, 엄마. 처음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눈물이 났죠. 그럼 가렴. 행복하길 바란다, 내 딸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희 물건이라곤 책과 노트북, 옷 몇 벌이 전부였거든요. 출발 전날 밤 박 교수님이 준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설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느낌.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구름 너머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에 나오자 박정훈 교수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죠. 마리옹,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이쪽은 내 조교 김지연이에요. 여러분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김지연 씨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겼어요. 마리옹,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말은 조금 할 줄 알아요? 저는 박 교수님의 노트에서 배운 문장을 조심스럽게 발음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지연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공항을 나오는 길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프랑스 천재 쌍둥이의 한국 방문은 여기서도 뉴스가 된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대학 기숙사는 이미 마감되어서 박 교수님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였죠.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한강의 곡선,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정말 잘한 걸까? 마리옹이 물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서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랑제골의 웅장한 건물들과 달리 이곳은 아담했고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과 한글 서예가 전시되어 있었죠. 첫날 박정훈 교수님의 안내로 학당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마리옹 디부아입니다. 특별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집중 한국어 과정을 수강할 예정이에요. 원장님은 저희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쌍둥이 자매군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좋은 경험을 쌓길 바라요. 복도를 지나 중급반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선생님이 저희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할 마리와 마리옹 디부아예요. 프랑스에서 왔고 한국어와 한글 연구를 위해 왔다고 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기대와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따뜻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환영해 주었죠. 선생님이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마리는 소연이 옆자리에, 마리옹은 수진이 옆에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은 소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었죠. 안녕, 나는 전소연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마리옹의 옆자리 학생도 친절해 보였어요. 김수진이라고 했죠.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첫 수업은 한글의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쉬운 내용이었지만 한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흥미로웠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가 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수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글은 수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구나. 쉬는 시간 소연이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옹, 점심 같이 먹을래? 학생 식당 음식이 꽤 맛있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저희를 초대한 순간이었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죠. 식당에서 소연이는 저희를 수진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죠. 프랑스는 어때? 한국 음식은 어때? 매운 건 괜찮아? 한글 배우기 어렵지 않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너희 정말 IQ가 380이라며? 대단하다. 제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는지 소연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야, 그런 거 묻지 마. 마리와 마리옹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요. 이곳에서는 천재 쌍둥이가 아닌 그냥 마리와 마리옹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오후 수업은 감정 표현에 관한 한국어 어휘였어요. 기쁘다, 슬프다, 그립다, 설레다. 프랑스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들이 한국어에는 구체적인 단어로 존재했죠. 설레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프랑스어로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기대감과 두근거림이 섞인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번역할 필요 없어요. 마리옹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냥 느끼면 돼요. 설레는 느낌.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마리옹을 바라봤어요.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으셨죠. 수업이 끝난 후 소연이가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숙제할래? 엄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놓으셨어. 처음으로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기분이 어땠는지 표현하기 어려워요. 소연이의 집은 따뜻했어요. 작지만 곳곳에 가족 사진과 손때 묻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소연이의 어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리옹이구나. 소연이가 많이 얘기했어. 한국 음식은 괜찮니?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해요. 그날 처음으로 마리옹과 저는 서로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마리옹은 수진과 가까워졌고 저는 소연과 더 친해졌죠. 처음으로 저희는 우리가 아닌 나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소연이와 남산에 갔다. 서울이 참 아름답다. 하지만 곧 더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화가 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소연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 고맙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리옹과 제가 서로에게도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러와 한국어를 섞어 쓰다가 점점 한국어의 비중이 커졌죠. 특히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리, 나 오늘 설레. 수진이가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 마리옹, 나 요즘 행복해. 이게 행복인 것 같아. 어느 날 소연이네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매워서가 아니었죠. 따뜻함, 소속감,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말이 괜찮아?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행복해서 그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노트에 적었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저희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제 사고방식이었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어와 감정, 예술과 과학,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박정원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희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공부했어요. 기하학적 배열, 음성학적 원리, 철학적 기반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 체계였어요. 마리옹, 한글이 창제된 과정을 알고 있니? 박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만들었느냐는 거야.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말이야.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지식의 민주화, 소통의 평등. 그것이 한글의 본질이었죠.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감정의 지도였죠. 한국에 온 지 6개월, 저희는 한글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한글과 정서 발달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죠. 저희가 세운 가설은 독특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저희가 미러와 한글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만의 언어였던 미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경험은 신선했어요.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변화된 저희의 언어 사용 패턴, 감정 표현 방식, 심지어 꿈의 내용까지 모두 분석 자료가 되었죠. 우리는 한글을 연구하며 스스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아시아, 유럽, 미국 각지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인 큰 행사였죠. 박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희는 한글이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러,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했어요. 마리옹과 제가 각각 다른 세션에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쌍둥이가 아닌 개인으로서 학술 활동을 하는 순간이었죠. 긴장돼? 발표 전날 밤 마리옹이 물었어요. 응. 근데 설레기도 해. 마리옹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엔 그런 말 안 했었지? 발표 당일 저는 첫 번째 세션에 배정되었고 마리옹은 오후 세션이었어요. 청중들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의 수많은 학술 발표와는 달랐죠. 이번엔 제 이야기, 제 감정을 담은 연구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듀부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한글과 정서 발달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 정서 어휘 습득 과정, 미러와의 비교 분석까지.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자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제 감정을 설명하려던 순간 단어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저는 더듬거렸어요. 청중들이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때 마리옹이 앞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죠. 언니 괜찮아.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해봐. 처음으로 마리옹이 공개적으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평생 우리였던 존재가 언니와 동생으로 분리되는 순간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어요. 설렘, 그리움, 아쉬움.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은 평생 숫자와 공식 속에서 살았어요. 완벽했지만 외로웠죠. 그런데 한글은 저희에게 갑자기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순간이었죠.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박 교수님이 일어나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청중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누군가가 괜찮아요, 계속해요 라고 외쳤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쓰인 문장이었죠. 한글은 저희에게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숫자와 공식이 아닌 눈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발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천재 쌍둥이를 울린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프랑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마리옹, 너희 스토리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정서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연락해왔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죠.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2개의 창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정서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한글, 프랑스어 병행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한 교육법이었어요.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고 동시에 풍부한 감정 어휘를 통해 정서적 인식을 높이는 거였죠. 미러처럼 폐쇄적 언어에 갇힌 아이들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저희에게 작은 연구실을 제공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3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죠. 10살 자폐 소년,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8살 소녀,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말을 잃은 12살 소년이었어요. 첫 수업은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저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마도 저희도 그들처럼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일까요? 선생님도 예전에 말 안 했어요? 10살 민준이가 물었어요. 말은 했지만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제가 대답했어요. 석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하지 않던 민지가 처음으로 한글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기뻐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녁 마리옹과 저는 감격에 겨워 껴안고 울었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프랑스 교육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죠. 저희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우리의 고립이 누군가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매주 화상으로 파리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방학마다 직접 프랑스로 가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24살이 된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와 그랑제골 공동 언어정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어요. 저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정서 표현 관계를 연구하는 팀을 이끌고 있고 마리옹은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서울의 봄날 연구소 개소식에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어요. 꿈같은 순간이었죠. 마리와 마리옹 디부와 자매는 언어 교육과 정서 발달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연설했어요. 그들의 2개의 창 프로그램은 현재 6개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소식 후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가장 큰 변화는 마리옹과 제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가까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닌 나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졌죠.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매료되어 언어학 연구에 깊이 빠졌고 마리옹은 임상치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언니, 요즘 좋아하는 남자 있어? 어느 날 마리옹이 물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저는 서울대학생과 데이트 중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너도 수진이랑 많이 친해 보이던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동생과 그녀의 첫 친구 수진은 아주 가까워졌어요. 특별한 우정이었죠.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저희의 연구는 교육학과 언어학,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셨을 때였죠. 너희들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머니가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표정도 말투도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아버지는 연구소를 둘러보시고 감탄하셨어요.
내 딸들이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씀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를 천재가 아닌 딸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매년 여름 저희는 언어와 정서 캠프를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모여 3주간 함께 지내며 한글과 다양한 표현 활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마리옹은 이 캠프의 리더였고 저는 학술적 내용을 담당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의 개인적인 삶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취미생활도 즐겼죠. 저는 한국 전통 서예를 배웠고 마리옹은 국악에 빠져가야금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프랑스 국영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뒤부와 자매, 여전히 자신들을 천재라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고 마리옹이 대답했어요. 천재였던 쌍둥이는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마리와 마리옹, 두 명의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연구소 창문을 통해 서울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엇이 저희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한글? 한국?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마도 모든 것이 함께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변화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 익숙한 천재의 세계를 떠나 낯선 인간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서울 COEX 국제회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교육자들로 가득 찼어요. 언어를 통한 정서지능 개발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이었죠. 저와 마리옹이 공동 의장을 맡은 첫 대규모 국제 행사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50개국에서 온 1,500명의 교육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전에 저희처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았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마리옹이 이어받았어요. 5년 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천재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다리를 만들고 있죠. 3일간의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2개의 창 프로그램의 성과와 방법론을 공유했어요. 특히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어떻게 논리적 사고와 정서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지 설명했죠.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실습했어요. 놀랍게도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자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죠.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 더 민감해졌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 한 일본인 교사가 질문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 발견의 지도입니다. 지금 30살이 된 저희는 서울과 파리 사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봄과 여름은 서울대에서, 가을과 겨울은 파리 그랑제골에서 연구하며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아침 연구실 창문을 통해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숫자와 공식의 세계에 갇혀있던 쌍둥이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 여정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언니 후회 없어? 마리옹이 물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밝은 미소, 생동감 있는 표정, 풍부한 감정 표현. 과거의 무표정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죠. 전혀. 제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으니까.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천재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잃은 게 아니라 찾았어요. 진정한 천재성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글은 저희에게 문자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수학 공식보다 복잡하고 어떤 물리 이론보다 근본적인 진리였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천재 쌍둥이 자매 마리와 마리옹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글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 정서적 소통의 기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그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